아파트 임장 조금씩 레벨업. 안녕하세요. I'm 쪼랩입니다. 오늘은 분당구 네 번째 시간, 바로 성남시 분당구의 순회동입니다. 이 순회동은요, 수인분당선 순회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서 불곡산까지 이어진 딱 그만큼이에요. 분당구에서 학업 성취도가 1, 2위인 중학교가 다 여기 순회동에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학원가가 순회동 곳곳에 골고루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순회동의 어느 상가들을 봐도 학원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야말로 전통 깊은 분당 최고의 학군지라고 봐도 됩니다. 서울로 치면은 대치동이죠. 그리고 순회역은요, 롯데백화점하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회 역사가 그 자체가 롯데백화점인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여기를 구역상으로 보면은 순회동 남서쪽은 지난주에 임장했던 정자동하고 닿아 있고요. 북동 쪽에는 다음 주에 임장할 서현동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동네 형태는요, 순회역 기준으로 T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상가 건물들이 쭉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길게 그 상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순회동 아파트를 임장하다가 느낀 특이한 점 몇 가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순회동의 아파트들은 순회역에서 가까운 곳부터 해서 양지마을, 파크타운, 푸른마을 이렇게 세 개의 큰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사이트들마다 아파트 단지들이 구분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양지마을은 각 아파트별로 매물이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파크타운하고 푸른마을은 각 아파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역 전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에서는요, 양지마을하고 파크타운은 구분되어 있지만 푸른마을은 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호객노노에서는 모두 다 각각 아파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니까요, 정말로 각각의 마을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 사이에 경계가 없는 그런 곳이 많아요. 각 마을 하나하나 자체가 마치 커다란 단지처럼 사람도 차량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순회역의 아파트들 하나씩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순회동 첫 임장할 아파트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입니다. 1992년 4월 준공이고요. 16개 동이고 918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021년 10월에 16억 6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11억 기록이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순회역에서 시작해서 순회동 끝까지 이어지는 상가 건물 라인이 쭉 있고요. 아주 학원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순회역까지는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면 10초 안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초초초초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참고로 수인분당선 순회역에서 강남역까지는 환승 1회 포함해서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단지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딱 들어가자마자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임장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날씨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날씨라면 정말로 매일매일 임장만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돈은 누가 벌어다. 하늘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동 간격이 엄청 넓어요. 아임쪼랩에서 봤던 아파트들 중에서 이렇게 동 간격이 넓었던 아파트가 있었나 싶습니다. 1층까지도 햇볕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게 보이네요. 주차장에 비싼 차들이 좀 보입니다. 포르쉐가 이중주차. 주차장 뒤쪽에는 초림초등학교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완전 초품화입니다. 그냥 초등학교랑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꼭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저기 유치원도 있는데요. 도로변이라고는 하지만 저 앞쪽이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냥 회차용 말고는 차들이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에도 이렇게 치킨집하고 편의점 등이 있는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공중전화기, 그리고 그 옆에 빨간 우체통까지 정말 옛날 생각나는 풍경입니다. 이 공중전화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알라나요? 알긴 알아도 써본 경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저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서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삐삐 받고 전화하고 다시 삐삐 치고 전화 받고. 단지 내부는 참 깔끔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경도 깔끔하고
아파트를 찍어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계속 하늘만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신 챙기고 이렇게 정문 쪽으로 나가면 그 유명한 분당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 정리해보자면 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아파트가 꽈당 자빠지니까 거기가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하철역에 알고 보니까 백화점이 있네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대형 공원이 있더라. 입니다. 다음은 양지마을 2단지 청구 아파트로 가볼게요. 1단지하고 이렇게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1992년 10월 준공이고요. 13개 동이고 768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1년 7월에 16억 5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2월에 10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딱 들어와서 보면은요, 파란 하늘하고 아파트하고 초록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쁩니다. 나무들도 참 많죠.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분당 내에서도 특히 서현하고 순회 이쪽에 나무들이 유난히 엄청난 것 같아요. 여기서 순회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역시 방금 보고 온 초림초등학교의 배정이니까 이 정도면 초품하죠. 순회역 양옆으로도 되게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앞쪽에도 또 상가들이 있어서 다양한 상점하고 학원을 정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지 안에까지 상가 건물이 있어요. 세탁소나 편의점 같은 거죠. 이건 편한 거죠, 당연히. 야, 여기 전방 주차가 제대로네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기본적인 그 거시기, 아무튼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공중전화 2대가 나란히 예쁘게 서 있네요. 아까 천마을 양지마을 1단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순회역에서 출발하는 동선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는 그런 동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암튼 자, 여기까지 양지마을 1, 2 단지였습니다. 다음 단지로 가는 길에 보이는 상가 건물입니다. 학원하고 병원들이 정말 많아요. 분당에 일기 신도시가 생기고 30년 넘게 생활권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당연히 거주할 테고 상가에 채워진 업종들도 그에 맞춰서 자리 잡은 거겠죠. 그리고 아까 그 양지마을 2단지 안쪽에서는 안 보였는데요. 바깥에서 보니까 이렇게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었네요. 이어서 양지마을 5단지 한양아파트입니다. 1992년 5월 준공이고요. 21개 동이고 1430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2년 3월에 16억 3,500만 원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1년 5월에 10억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임장했었던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죠. 순회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아까 봤던 양지마을 1단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보는 양지마을 5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상가단지들이 있고요. 여기도 1층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학원하고 병원입니다. 순회역하고 정말 가깝죠. 여기도 당연히 엎어지면 순회역입니다. 파란 하늘에 까만 헬기 2대가 나란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헬기 아래로 보이는 509동, 510동은 외벽에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그 맞은편 527동 이쪽은 3년 전에 도색을 새로 해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단지 내부가 널찍널찍하고 인도도 널찍하고 나무도 많고 하니 단지 안이 그냥 산책로 같은 기분입니다. 여기는 소형 평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에 따라 복도식 단지들하고 계단식 단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내 나무하고 풀이 많다면 저는 그게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 저층부에서는 벌레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매미소리도 거의 직격으로 맞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교는 상가 건물 건너편에 초림초등학교 배정입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예요. 가깝죠. 자, 이렇게 단지 내에서 산책이 아니라 임장을 하다 보면 단지 내에 학교가 하나 보이죠? 여기가 분당고등학교입니다. 아까 양지 1단지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었죠.
여기에는 단지 내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지 내에 학교가 있습니다. 고품 아. 참고로 도전 골든벨의 1대 골든벨 성공이 바로 이 분당고등학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분당고등학교를 지나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도 역시 어느새 자연스럽게 옆 단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어떤 경계나 단지 구분도 보이지 않고요. 사람, 차량 모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양지마을 돌아봤고요. 다음은 파크타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정로를 건너서 위치한 파크타운 롯데 아파트입니다. 1993년 5월 준공이고요. 12개 동이고 842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1년 6월에 15억 7,500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10억 6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정문 건너편으로 양지마을 보이고요. 길가에 빛바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네요. 파크타운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이라고 써 있는데 좀 오래되어 보이죠? 영상 초반에 언급을 한번 했는데 여기 파크타운 단지 역시 상당히 큽니다. 단지가.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파크타운의 아파트들이 모두 하나의 단지로 묶여 있고요. 호갱노노에서는 6개의 단지로 나눠져 있고 아실에서는 4개의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쪼르베에서는 여기는 아파트 이름에 따라 하나하나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순회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도 보면 단지 내에 상가 건물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단지 외벽도 도색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비싼 차들 좀 보이고요. 특히 이 단지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무려 1.5대 이상이에요. 1기 신도시 구축 아파트 치고는 매우 드물게 주차 대수가 여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파크타운 아파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주차면하고 인도의 경계가 이렇게 화단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전용 8사가 가장 작은 평형이고요. 전용 191, 그러니까 69평까지의 대당 큰 타입의 평형까지 고루고루 넓은 평수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단지 안쪽을 보면요.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고요. 반대편인 순회역 쪽, 그러니까 방금 보고 온 양지마을 쪽을 보면요. 살짝 내리막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회동 자체가 순회역에서부터 남동 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오르막 경사가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알록달록한 유치원이 보입니다. 여긴 유치원도 커요. 양지마을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도 단지 내 유치원이 있었죠.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회동은 분당구 전체에서 영유아에서 10대까지의 인구가 정자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정중학교입니다. 이번엔 중품화죠. 단지 내에 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가 분당구 전체에서 학업 성취도 2위인 바로 그 내정중학교입니다. 전국에서는 31위로 확인이 되네요. 암튼 내정중품하면서 큼직한 아파트인 파크타운 롯데입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마을인 파크타운 삼익 아파트입니다. 앞서 파크타운 롯데를 임장하면서 내정중학교를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 간 경계가 없어서 좀 헛갈리기는 하는데 아까 내정중학교 가기 전까지가 파크타운 롯데 아파트고요. 여기요 내정중학교 맞은편부터 즉 116동부터 125동까지 10개 동이 파크타운 삼익 아파트입니다. 진짜 경계가 없어요. 아무튼 파크타운 롯데와 삼익이 함께 내정중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993년 5월 준공이고 10개 동이고 639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3년 4월에 12억 8천만 원 기록. 와, 이 와중에 최고가를 갱신했네요. 기록이 있고 전세 최고가는 21년 5월에 8억 기록이 있습니다. 파크타운 롯데하고 마찬가지로 전용 8사가 가장 작은 타입이고요. 역시 전용 191까지 큰 평수 위주의 구성입니다. 여기 또 단지 내 상가가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있네요. 저도 요즘은요 퇴근할 때 가끔 메가톤바 하나씩 사 먹으면서 집에 가는 재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순회역까지 도보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의 15에서 20분 가까이 걸려서 가깝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한텐 마을버스가 있죠. 초등학교는 내정초등학교 배정이고 도보 5분 정도. 그러니까 학교는 역시 가깝습니다. 순회동 아파트는 어디에 살아도 학교가 가까워요. 이렇게 정문이지만 정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문으로 나오면 역시나 또 상가 건물들이 쭉 있고요. 저 길 건너편 순회동 더 안쪽에는 푸른 마을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남은 파크타운 아파트들 더 돌아보죠. 파크타운 서안입니다. 1993년 5월 준공이고요. 8개 동이고 622세대입니다.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1년 8월에 15억 4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역시 8사 기준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11억 1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간의 그 경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파크타운은 하나니까. 이 앞에 보이는 돌고래 시장은요, 분당 돌고래 시장이라고 불리는 재래시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반찬 맛집들로 유명하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는데 가정 꾸리고 살다 보니까 퇴근할 때 집 근처에 반찬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 대부분 고개 끄덕이시고 있는 걸로. 외벽 도색이 깔끔하죠. 푸른 하늘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조경도 참 잘 돼 있어요. 이걸 조경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무들이 참 이쁩니다. 벤츠, 마세라티 등등의 차들이 그냥 길가에 막 세워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파크타운은 주차와 인도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이 참 좋은 장점입니다. 인도가 조금 좁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길이 앞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요 앞까지가 파크타운 서안 아파트고 그 너머는 다음 단지예요. 전혀 경계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단지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이 위치에서 순회역까지는 15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매일 도보로 왕복 출퇴근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너무 좋은 날씨에 정신 팔려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 나와서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네요. 추석이 지났지만 아직 한낮에는 좀 덥네요. 오늘도 생수는 역시나 친환경 무라벨 생수입니다. 파크타운의 마지막 단지입니다. 파크타운 대림입니다. 1993년 5월 준공이고요. 9개 동이고 749세대예요. 전용 8사 기준 매매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14억 9천만 원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0월에 8억 5천 기록이 있습니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쪽에 또 학교가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바로 전 파크타운 서안하고 파크타운 대림이 같이 학교를 품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내정초등학교입니다. 내정초등학교 초품아. 그러니까 파크타운은 내정초등학교랑 내정중학교를 품고 있고 바로 옆 5분 거리에 분당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진짜 학군 안성맞춤인 단지로 볼 수 있겠네요. 요 맞은편 단지인 103동 104동에서는 등교 1분 컷입니다. 우리 집 내 방에서 출발해서 교실에 있는 내 책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실제 가능한지 한번 해보고 싶지만 참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파크타운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지만 이 파크타운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동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역시 파크타운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순회역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딱 이 파크타운까지가 아마도 도보로 순회역을 왕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순회동 자체가 유흥가는 거의 없고요. 상가의 상당수가 학원 아니면 병원이에요. 당연히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죠. 주민들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업종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여러모로 살기에 편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분당중앙공원 이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특히 여기 분당중앙공원은 여름이면은 각종 콘서트들도 많이 하고요. 산책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라서 주말이면은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마을 쌍용 아파트입니다. 자, 순회역에서 내려서 양지마을과 파크타운을 지났어요. 그리고 순회동의 가장 안쪽에 있는 푸른마을까지 왔습니다. 1992년 6월 준공이고요. 22개 동 2598세대입니다. 크죠? 푸른마을 역시 네이버 부동산하고 아실에서는 푸른마을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있고요. 호객노노에서만 3개의 단지로 구분되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각 단지별로 개별 매매 최고가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푸른마을 전체를 기준으로 시세를 보았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15억 3천 기록이 있고요. 전세 최고가는 2020년 12월에 11억 7천만 원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정문 앞 상가에는 학원들 많이 모여 있고요. 인도의 나무들 역시 장난 아닙니다. 단지 내에 있는 단지 안내도 역시 아파트별 구분이 아니고 푸른마을 전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안내도에서 보이듯이 여기 푸른마을 안에는 순회중학교하고 순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순회중학교는 분당구 전체 학업 성취도 1위입니다. 저기 건너편에 재건축 동에서 취합하고 있다는 엑스배너 보이죠? 그리고 뭔가 빨간 현수막이 보이는데 푸른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네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단지는 역시나 깔끔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순회동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연식이 모두 한 31년 차, 32년 차예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깔끔하고 관리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작되었네요. 은행 테러의 계절. 서현역 쪽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정말 은행은 술안주로서는 정말 맛있는데 길가에서는 참 좀 이거 청소하는 게 엄청 고역이실 것 같잖아요. 관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아파트 도색 깔끔하죠. 동간거리 참 널찍하고 하늘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순회역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걸려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걸어서, 즉 도보로 가는 거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마을버스로 가는 거고, 둘 다를 위해서는 출퇴근을 때려치는 방법.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순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초푸마인 거죠. 이 순회동에 와서야 진짜 초푸마라는 단어의 참 의미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햇살도 좋고 하늘 좋고 오늘은 이 말을 계속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단지 안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순회역에서 멀어질수록 조금씩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끝까지 들어오니까 저층 단지들이 보입니다. 5층짜리. 아마도 엘리베이터 없는 것 같죠? 이렇게 푸른 마을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푸른마을 너머에는 이제 아파트는 없고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상가들이 쭉 모여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절반은 학원입니다. 이 상가들 너머 뒤쪽으로 가면 주택 단지들이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신해철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또 한번 천국을 맛보러 왔습니다. 오늘의 천국 메뉴는 만수르 세트입니다. 동네마다 이 세트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걸 만수르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먹을 때 기분이 그래요. 물론 만수르는 이거 안 먹겠죠. 다음은 푸른마을 신성하고 벽산인데요. 푸른마을 신성은 1992년 6월 준공이고 11개 동이고 630세대입니다. 그리고 푸른마을 벽산은 똑같이 1992년 6월 준공이고 17개 동이고 804세대입니다. 여기 앞쪽에는 5층짜리 단지들이 있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 없는 거 맞네요. 무겁게 장 보고 나서 한두 층만 올라가도 힘들죠. 그런데 5층까지 올라간다면 튼튼해지는 거죠. 단지 내부는 참 조용하네요. 역시나 나무가 울창하고요. 여기 아파트인지 수목원인지. 여기서 순회역까지는 도보로 가기엔 멉니다. 네, 멀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세요. 버스 타시고 평온하게 사세요.
그리고 여기 단지 구분이 참 애매한 게 왼쪽으로 보이는 301동은 신성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302동은 벽산아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신성아파트 쪽으로 들어올 때부터 신성아파트와 벽산아파트가 섞여 있다고 보시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푸른마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것 같고요. 애초에 푸른마을은 단지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의 마음으로 그냥 푸른마을은 하나로 보는 걸로. 여기 또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요. 뭔가 사연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학교가 분당구 전체 학업 성취도 1위에 빛나는 순회 중학교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학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내부가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고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지 내에 차량이 통행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제외하고는 이건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푸른마을은 모두 순회초등학교 배정이니까 거리도 가깝고 순회중학교도 가깝고 고등학교는 순회고 분당고등학교가 또 가깝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군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끝까지 나오면은 상가들이 또 많이 있고요. 이렇게 푸른 마을 한 바퀴를 빙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순회동 아파트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여긴 정말 구축 아파트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들이 다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시원시원했고요. 단지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요. 동간거리도 하나같이 다 넓어서 답답한 느낌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어느 아파트를 가더라도 학교가 가깝고 학원들 많고 가깝고 하니까 나는 아니었지만 내 자식은 혹시나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신분당선 순회역, 롯데백화점, 중앙공원, 그리고 다양한 상권 등 실거주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요소들이 꽉 찬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기서 사고 싶은 또는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셨나요? 네, 당연히 저도 있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있었어요. 아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당의 아파트를 사는 그날까지 아임쪼랩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